김영호 씨의 집은 수십 년간 큰소리 없이 평온했다. 아들 민호와 딸 수지는 모두 출가했지만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와 북적거렸다. 그러나 2024년 봄, 겉으로 완벽해 보이던 그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다. 영호 씨가 평소 좋아하던 한우 대신 돼지고기만 식탁에 올랐다. 주말 외식도 칼같이 거절했고 가족 명절 선물 비용도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결정적으로 영호 씨는 늘 밝게 웃던 아내 은숙 씨에게조차 말 못할 비밀을 지닌 듯 방에서 혼자 무언가를 뒤적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들 민호가 먼저 의문을 제기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아프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전에 어머니한테 명품 가방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주식이라도 손대셨나? 영호 씨는 늘 그랬듯이 짧고 날카롭게 대답했다. 내 걱정이나 해. 돈 얘기 꺼내려면 그냥 가라. 자식들은 수군거렸다. 영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었지만 최근의 행동은 정도를 넘어서 있었다. 특히 아파트 상가 건물 처분 문제로 중개업자를 만나고 온 후부터는 철옹성처럼 감정의 문을 닫아버린 듯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은 재산을 혼자 숨겨두고 노후를 즐기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다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평온했던 가족 일상 이면에 돈과 오해라는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갈등은 곧 폭발했다. 먼저 사업 확장을 위해 자본이 필요했던 아들 민호가 용기를 내 아버지에게 투자를 부탁했다. 아버지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상갑하시려는 거 알아요. 절반만 제 사업에 투자해 주시면. 영호 씨는 민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안 돼. 그 돈은 내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야. 한 푼도 못 준다. 내 힘으로 해라. 민호는 충격받았다. 사업에 대한 열정과 절박함을 알면서도 저렇게 매정할 수 있나 싶었다. 며칠 뒤 딸 수진이 대출 문제로 도움을 청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좀 부족해요. 잠시만 빌려주시면 이자 쳐서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영호 씨는 이번에는 아예 등을 돌렸다. 내가 왜 내 대출까지 신경 써야 하니? 내 남편이 벌어라. 이 결정적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의 가족회의는 전쟁터였다. 민호는 분노했고 수지는 서러움에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평생 저희 위해서 사신 분이 왜 이제 와서 저희를 외면하세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몰래 누구에게 돈을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 몰래 숨겨둔 자산이 있으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저희 재산까지 탐내는 구두쇠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영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침묵은 곧 긍정이 되었다. 가족들은 영호 씨를 이해하기를 포기했다. 그날 이후 영호 씨는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자식들은 전화를 끊었고 주말 방문도 뜸해졌다. 넓은 집에는 영호 씨와 은숙 씨 그리고 뼈아픈 침묵만이 감돌았다. 영호 씨는 이 고립이 스스로 선택한 길임을 알았다. 그는 밤마다 서재 구석에 숨겨둔 낡고 작은 철제 금고 앞에 앉았다. 열쇠를 돌려 금고 문을 열 때마다 새가 긁히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긁어내는 듯했다. 금고 안에는 돈이 아닌 수많은 빛바랜 서류와 오래된 은행 통장, 그리고 약정서라고 적힌 봉투가 들어있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 초안을 꺼내보았다. 이 상가는 그가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부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것을 팔아넘기면 그들의 노후는 불투명해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영호 씨는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내가 악역을 맡아야 한다. 구두쇠 아버지로 남는 게 낫다. 자식들이 이 무거운 짐을 알 필요는 없어. 내가 이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오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고립은 사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막이었던 셈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자신의 결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상가 매각을 비밀리에 강행할 계획을 굳혔다.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 은숙 씨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단순한 노년의 고집이 아님을 직감했다. 자식들의 비난 속에서도 영호 씨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체념한 듯 침묵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 영호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은숙 씨는 서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녀는 영호 씨가 늘 보던 서류들이 담겨있던 작은 철제 금고를 발견했지만 잠겨 있었다. 대신 그 주변을 뒤지던 중 낡은 책갈피 사이에 끼워져 있던 얇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15년 전 날짜와 함께 미수금 정리, 최종 합의 금액 마이너스 3억 5천만 원. 그리고 오 재단이라는 알 수 없는 단어만 적혀 있었다. 은숙 씨는 불안감에 떨며 영호 씨에게 물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 재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당신 설마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거예요? 영호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잊어버려. 당신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들한테 구두쇠 소리까지 듣고. 침묵해요. 제발 저한테만이라도 말해줘요. 우리가 같이 짊어져야죠. 은숙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영호 씨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섰다. 하지만 은숙 씨는 남편이 혼자 이 비밀을 감당하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메모지에 적힌 5호 재단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개입은 영호 씨에게 새로운 희망이면서도 비밀이 탄로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은숙 씨의 끈질긴 추적 끝에 5호 재단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곳은 선천성 희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고 영호 씨는 매년 거액을 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 기부가 아니었다. 은숙 씨는 재단의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오래된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호 씨가 30년 전 자신의 형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형의 아내와 아이들 영호 씨의 조카들의 평생 의료비를 대신 책임지겠다는 조건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모든 부채를 떠안기로 형과 비밀리에 약정했던 것이다. 그 미수금 정리 금액 3억 5천만 원은 바로 그 약정금의 최종 잔액이었다. 영호 씨의 형은 부도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형수는 지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했다. 영호 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형수를 돌보고 조카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묵묵히 그 약속을 지켜왔다. 자식들에게는 삼촌의 존재조차 희미하게 만들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겨왔다. 은숙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30년간 짊어져온 침묵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남편의 뜻대로 비밀을 지켜야 할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 충격적인 가족사의 진실은 현재의 모든 갈등과 오해의 근원이자 영호 씨가 구두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은숙 씨가 진실 앞에서 망설이는 사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아들 민호는 아버지의 상가 매각 움직임을 포착했고 매수자가 고액의 계약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호는 아버지가 가족 재산을 헐값에 넘기고 돈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호는 아버지의 중개업자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엿들었다. 네, 달러 텍스트 3억 5천만 원 달러에 급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그 돈이 아버지가 몰래 빼돌리려는 비자금이라고 오해했다.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인 민호는 곧바로 딸 수진에게 연락했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 때문에 우리 노후까지 망가져. 우리가 나서야 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지켜야 해. 민호와 수진은 영호 씨에게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자식이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가족관계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위였다. 영호 씨는 이 통보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자신의 희생이 결국 자식들에게 빚으로 돌아와 자신을 찌르는 순간이었다. 그는 침묵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으나 그 침묵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흩어질 위기에 놓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버틴 세월인데 이제 나를 돈 때문에 미친 아버지로 만드는구나. 영호 씨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가처분 신청 문제로 영호 씨와 민호, 수진은 결국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민호는 준비한 법적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건 저희를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최소한 재산은 지켜야죠.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은숙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금고 안에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낡은 통장 그리고 30년 전 영호 씨가 서명한 형제간의 약정서와 조카들의 길고 긴 의료비 청구서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당신들 아버지한테 구두쇠라고 했지? 이 모든 게 뭔지 봐. 이분은 평생을 형님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자기 자식들한테도 빚진 사람이야. 3억 5천만 원? 그 돈은 아버지 비자금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이어진 그 약속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헌금이었어. 은숙 씨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영호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너희가 이 무거운 과거를 알게 되는 게 싫었다. 민호와 수지는 서류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철옹성 같은 고집은 사실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순수한 희생과 책임감이었다. 특히 수십 년간 병마에 시달렸던 조카의 이름과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본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쇠가 아니셨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그 고독한 짐을 알아주기는커녕 돈 때문에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민호의 사과와 함께 수진의 오열이 터져나왔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폭발하고 영호 씨의 침묵이 곧 사랑이었다는 진실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준 클라이맥스였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가족은 변했다. 영호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호는 변호사에게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상가 매각을 돕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는 아버지 몰래가 아니라 함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다. 상가 매각 대금 중 3억 5천만 원이 5호 재단으로 송금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민호와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 돈이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평생의 무기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영호 씨는 수십 년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졌다. 그는 아내에게 속 깊은 감사를 표했고 자식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했다. 나의 침묵이 너희에게 오해와 상처를 줬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야말로 너희가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사업 계획을 다시 설명했고 영호 씨는 더 이상 냉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 이제 내가 짐이 아닌 응원이 되어줄게. 재산은 줄었지만 그들의 가족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가 아닌 신뢰와 이해라는 새로운 유산을 물려받았다. 영호 씨의 성찰과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수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할 것이다. 이제 그들의 집에는 돼지고기찌개가 끓는 냄새와 함께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실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